이번 시간에 우리 실전 모의고사 2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실전 모의고사 2회 문제를 보니까 지금처럼 문제가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이런 이제 문서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문서는 봤을 때 지금 우리 다단 설정하는 게 여기 이제 처음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제 다단 설정이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그 위에 보니까 이제 우리 글상자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문제 전체에 대한 그 지상부터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지상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편집 용지요. 편집 용지를 보니까 이제 A4 용지를 기준으로 하는데 A4 용지 한 매에다가 용지 방향을 세로로 설정해서 문서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고요. 그때 이제 용지 여백이요. 용지 여백은 왼쪽하고 오른쪽은 이제 20으로 하고 위쪽 아래쪽은 10 그리고 머리말 꼬리말도 10으로 그렇게 이제 지정을 하래요. 그때 기타 여백은 이제 0으로 지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편집 용지를 이제 설정할 때는 키보드에서 이제 F7번을 눌러주면 되겠죠. F7번 이제 땅 하고 누르고 용지가 A4가 맞나? 그리고 용지 방향이 세로가 맞는지 그거 두 가지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주고 용지 여백은 문제에서 제시된 이 크기대로 우리가 이제 설정을 전부 다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지상 보니까 문서의 본문은 2단일 경우 그랬어요. 우리 문제를 보니까 2단이었죠. 해서 2단으로 이제 편집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 뒤에 보면 이제 혼합단일 경우에는 그러고 나는데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이 실전 모의고사 2회는 혼합단이 아니에요. 아니니까 얘는 우리가 참고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때 본문은 이제 2단으로 만들어주고 그때 단 간격은 8mm다. 그리고 구분선도 집어넣으래요. 구분선은 실선 0.12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다단 설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글자 모양이요. 글자 모양은 별도의 지상이 없을 때는 우리 한글 2022에 기본값으로 작성하래요. 그 기본값이 우리 함초론 바탕이죠. 그걸로 이제 그냥 작성해 주면 되고 영어가 됐든 숫자가 됐든 기호가 됐든 이런 것들은 별도의 지시사항이 없을 때는 그냥 자판에 있는 거 키보드에 있는 그 문자를 사용해서 입력을 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한자를 이제 변환할 때는 한글 2022에 한자 입력 그 기능을 이제 사용해라. 내가 이제 한자를 바꿀 때 우리 키보드에 보면 한자 키가 있으니까 그 한자 키를 눌러서 우리가 한자를 이제 변환시켜 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문단 모양에 대해서 나왔죠. 그때 정렬 방식 그리고 여백 이런 것들은 문단 모양 그 기능을 이용해서 작성하래요. 그리고 문단 모양은 특별한 지상이 없을 때는 한글 2022에 기본값을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사이 줄 띄우기 요거 이제 할 때는 무조건 한 줄씩만 띄워줘야 되고 사이 띄우기 우리가 이제 띄어쓰기 할 때도 무조건 한 칸씩만 띄워줘야 돼요. 띄어쓰기 하는데 막 두 칸, 세 칸 그렇게 하는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사이 줄 띄우기 할 때도 여러 줄 띄는 거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이제 한 줄, 한 칸만 띄워줘야 돼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표에서 정렬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나왔죠. 얘네들은 앞에서 이제 문제 읽었을 때랑 다른 게 없습니다. 똑같이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차트에서 숫자 데이터에 만약에 천 단위 구분 기호, 천 단위 구분 쉼표를 만약에 집어넣을 때는 기능을 사용해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이후에 문제를 풀 때 색깔을 이제 바꾸는 그런 문제가 나오면 기본 테마 얘가 이제 포함된 그 색상 팔레트를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별도의 지시사항이 없는 한 주어진 문서를 기준해서 똑같이 이제 작성하라고 그렇게 나온 거고 특별한 지시사항이 없을 때는 전부 다 이제 기본값으로 처리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서 작성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문서를 보니까 문서 그림이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고 얘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이렇게 이제 2단으로 되어 있는 그 문서입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이제 한글 프로그램을 땅 하고 이제 키자마자 우리는 바로 용지 설정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용지 설정이 끝나자마자 기본적인 거 글꼴이 맞는지 크기는 이제 10포인트가 맞는지 그리고 줄간격 행간은 160%가 맞나 안 맞나 요거는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바로 이제 다단 설정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서를 보고 이제 해당 내용들을 전부 다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이런 거 이제 입력할 때 중간중간에 한자가 만약에 껴 있으면 그 한자도 바로바로 변환하면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정각기호도 이제 있으면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요만큼의 이제 내용을 이제 입력하고 나면 바로 밑에 이제 표가 이제 짜잔하고 나타나요. 표가 나타나면 표도 이제 바로 입력을 해주고, 표가 입력이 끝나면 바로 캡션까지 싹 다 입력을 미리 해 놓으면 됩니다. 자, 지금 요만큼의 내용을 이제 우리가 입력하고 설정하는 것들은 크게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시간 관계상 입력되어 있는 그 입력 완성본을 가지고 문제를 직접 풀어볼게요. 자, 우리 입력 완성본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열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문서의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쭉쭉쭉 입력이 다 되어 있어요. 저는 이제 시간 관계상 이 파일을 가지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워드 실기시험 연습하는 그 과정이잖아요. 이런 글씨 입력하고 영어 입력하고 한자 입력하고 이런 것들 이제 입력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제 연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저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 완성본을 열어서 연습하지 마세요. 입력하는 것도 연습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이 중에서 우리 이제 진료라고 해서 지금 이제 한자가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원래 한글을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요 뒤에 류라는 그 글자 뒤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고 한자 키를 이제 땅 하고 누르죠. 누르면 이렇게 이제 단어별로 한자를 이제 변환시킬 수 있게 이렇게 뜬다고요. 이렇게 이제 한자가 뜨면 이 한자가 문제 그림과 똑같은지 그거 이제 확인하셔야 돼요. 무조건 그냥 이렇게 단어 딱 하나만 떴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엔터 누르고 맞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맞겠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본인 생각이에요. 이렇게 이제 단어별로 이제 한자가 짠 하고 떴을 때 이 한자가 아닐 수도 있다고요. 해서 반드시 꼭 확인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 한자가 맞으면 그냥 바로 엔터를 눌러버리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문제에 나온 게 진료라는 그 한자가 이 한자가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다고요. 아닐 때는 어떻게 하냐, 한 글자 한 글자 따로따로 진이라는 글자 따로 류라는 글자 따로따로 이제 한자를 변화시켜 주면 됩니다. 그때 한 글자씩 우리가 글자 단위로 한자로 이제 변환시키는 방법은 진이라는 글자만 이렇게 이제 블록을 설정해요. 그리고 한자 키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진이라는 그 글자에 대해서 한자가 쭉 떠요. 그러면 여기에 뜬 이 한자들을 보고 알맞은 한자를 우리가 선택해 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진이라는 그 글자를 한자로 그렇게 이제 바꿔주고 류라는 글자도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하고 한자 키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류라는 그 글자에 대해서 한자가 쭉 뜬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알맞은 그 한자를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이제 한자로 변환시켜 주면 됩니다. 해서 이렇게 이제 단어별로 단어 단위로 이렇게 이제 한자가 뜬다고 해서 무조건 100% 얘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해서 한자가 뜨면 문제 그림과 꼭 비교를 하세요. 비교해서 만약에 맞으면 그냥 엔터를 눌러서 한자로 변환시켜주면 되지만 만약에 이 한자가 아니다 그러면 한 글자 한 글자 따로따로 여러분들이 한자로 변환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참고문헌 이 앞에 보면 이제 특수문자 얘를 이제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우리 문제 그림 잠깐 볼게요. 자, 우리 문제 보게 되면 지금처럼 요 기호는 정각기호다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정각기호를 이용해서 우리가 요 특수문자를 넣어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요런 이제 특수문자를 집어넣을 때는 키보드에서 컨트롤하고 F10번을 이제 땅 하고 눌러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문자표로 들어가야죠. 문자표로 들어가서 이곳에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자 영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정각기호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이 중에서 알맞은 그 특수 문자를 우리가 이제 선택해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해야 올바르게 이제 입력한 거예요. 근데 이런 특수 문자를 입력할 때 이제 미음 누르고 한자 그렇게 이제 자음 누르고 한자 키를 누르면 특수 문자가 뜨죠. 선생님 그걸로 입력하면 안 돼요?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렇게 이제 입력하면 안 돼요. 문제에서 정각기호 이용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정각기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특수문자를 입력해야지 마음대로 막 자음 누르고 한자 키를 눌러서 입력하면 당연히 틀린 거잖아요. 해서 특수문자 입력할 때도 컨트롤하고 F10번을 눌러서 한자를 입력해 줘야 됩니다. 문제 시키면 제발 문제 시킨 대로 좀 하세요. 막 다른 방법, 이상한 방법으로 막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우리 이제 표를 봤을 때 표를 그냥 만들고 내용을 이제 입력을 해주면
이런 내용들이 짧아서 막 두 줄로 그렇게 이제 표시되는 게 없어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똑같이 이제 입력하시면 되고, 그때 캡션도 지금처럼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면 되죠. 그리고 캡션에 이제 입력을 했으면 캡션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내용을 입력하고 나면 그때 그 위에 보면 우리 지금 이곳에 캡션이라고 써져 있어요. 지금 이곳은 캡션 구역이다 라고 해서 캡션이라고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캡션에 입력했으면 반드시 제발 좀 빠져나오세요. 캡션에서 빠져나와서 그 밑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캡션에 입력할 때는 요 글씨만 딱 입력해 주는 거예요. 캡션 입력하고 나서 막 습관적으로 엔터를 막 누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얘도 지금 커서가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그 상태잖아요. 여기 있을 때 이 구역은 캡션이라고요. 그러면 문제에서는 캡션에 요것만 이제 입력해라 이렇게 이제 한 줄만 입력하라고 나왔는데 엔터를 치는 순간 얘는 캡션이 이제 두 줄이 돼버린다고요.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또 틀린 거잖아요. 해서 캡션 이 내용을 이렇게 이제 입력하고 막 엔터를 눌러요. 엔터를 눌러서 그 밑으로 이제 내려가 버리니까 이 문단 내용들을 막 여기다가 계속해서 입력한다고요. 지금 이 밑에 있는 이런 내용들은 본문에다가 입력해야지 캡션에 입력하는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해서 제발 좀 캡션 입력하고 나면 캡션에서 빠져나오세요. 이렇게 이제 입력해 놓고 Shift하고 ESC를 땅 하고 누르면 이제 빠져나와지죠.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면 여기는 이제 본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바탕글이라고 이렇게 뜬다고요. 해서 캡션을 입력하고 나면 꼭 빠져나와야 된다. 그거 정확하게 기억 좀 하세요. 막 이런 내용들을 막 캡션에다가 막 입력해 놓고 선생님 문서를 분명히 정확하게 입력했는데 이상하게 돼요. 그런 질문이 되게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요 밑에 있는 본문 내용들 있죠? 요거 제가 이제 컨트롤 X 한 다음에 여기가 이제 캡션이죠? 캡션에서 엔터 누르고 컨트롤 V요. 이렇게 이제 붙여넣기 해버리면 이 캡션의 내용이 길어서 이 왼쪽에 그 내용에 다 못 들어가고 오른쪽 단으로 이렇게 넘어가 버린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질문이 올라옵니다. 선생님 저는 분명히 바뀌었는데 문서 입력하고 나니까 이렇게 오른쪽 단으로 막 표가 넘어가요. 그렇게 이제 질문한다고요. 해서 캡션을 입력했으면 반드시 빠져나온 다음에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들 아래쪽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방금 얘기했던 거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 입력 전부 다 이제 끝났어요. 지금 여기까지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편집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주면 되는데 맨 처음에 이 문서를 보고 이제 내가 작성한 그 문서랑 비교했을 때 들여쓰기 할 부분이 있나 없나 우리가 문서에서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정렬을 이제 어디 해야 되는지 그것도 이제 문제 그림 보고 확인해야 되고요. 하이퍼링크 지우기 이런 게 이제 있었나 없었나 그건 이제 입력하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봤을 거예요. 해서 하이퍼링크 지우기 했으면 하이퍼링크 지우기 요것도 이제 해주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런 것들 하면서 오타가 있나 없나 우리가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문서 내용 중에서 우리 들여쓰기 할 그 부분이 있나 없나 그거부터 확인 좀 하자고요. 우리 문서를 봤을 때 지금처럼 윗부분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 위에 봤을 때 이제 들여쓰기 할 그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은 우리 나 다 하고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얘는 우리가 이제 스타일을 적용시킬 거예요. 여기도 이제 스타일 적용시킬 거고요. 여기도 이제 스타일을 적용시킬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가나다 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도 전부 다 우리가 이제 스타일을 적용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이 내용들도 전부 다 이제 우리가 스타일을 적용을 다 시켜 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 2번 하고 써져 있는 이 부분도 스타일 적용시킬 거고 그리고 이 부분도 전부 다 스타일을 다 적용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 이 문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들여쓰기 할 부분은 있다 없다? 없더라. 들여쓰기 할 부분은 없고 우리가 전부 다 스타일을 적용을 다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인터넷 주소를 이제 입력하고 나면 하이퍼링크가 자동으로 이제 설정되는데 이 부분은 하이퍼링크 지우래요. 그러면 하이퍼링크 지우기 요거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정렬하는 것 좀 보자고요. 얘는 이제 우리가 스타일을 적용시켜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고 그 아래쪽에 있는 이 표요. 이 표에서 이 표 자체도 우리가 이제 가운데 정렬을 시켜줘야 되고 이 표 안에 있는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정렬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캡션은 지금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붙어 있으니까 캡션도 우리가 이제 오른쪽으로 정렬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 그리고 이 아래쪽 부분 전부 다 이제 우리가 스타일을 다 적용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이 아래쪽 부분도 우리가 전부 다 스타일을 적용을 시켜 주는 겁니다. 해서 우리 본문 내용으로 봤을 때는 본문 내용 중에 우리가 따로 우리가 정렬할 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따로 정렬해 줘야 되는 거는 요 표에 대해서만 정렬을 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표 정렬하는 것도 좀 보세요. 자, 우리 문제 지상 봤을 때 제목행하고 합계는 가운데 정렬하라 그랬어요. 얘는 이제 무조건 가운데 정렬하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열 단위로 우리가 정렬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때 내용의 길이가 만약에 서로 달라요. 다를 때 문자냐 숫자냐에 따라서 이제 정렬하는 그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문자일 때는 무조건 왼쪽 정렬하는 거예요. 숫자일 때는 무조건 오른쪽 정렬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용의 길이가 서로 만약에 똑같아요. 똑같을 때는 문자든 숫자든 상관없이 무조건 가운데 정렬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제목행 그러면 지금 얘네들을 보고 얘기하고 그리고 합계 평균이다 그러면 이 제목을 보고 얘기하죠. 얘네들은 어떤 문제가 나오든 무조건 가운데 정렬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곳에 2015년, 2020년, 2025년하고 이렇게 이제 숫자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얘네들은 내용의 길이가 전부 다 다르죠. 다른데 전부 다 이제 숫자들이에요. 숫자들이면 싹 다 이제 무조건 오른쪽 정렬을 시켜주면 되겠죠. 오른쪽으로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전부 다 이제 줄이 맞춰져 있잖아요. 해서 얘네들은 이제 오른쪽 정렬을 해주면 되고 지금 여기 이제 비고하고 여기 빈칸들이 있어요. 이 빈칸들도 오른쪽 정렬을 시켜줘도 돼요. 왼쪽 해도 되고요. 가운데를 해도 됩니다. 해서 이 비고의 빈칸들은 정렬을 어떻게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기는 전부 다 비어있기 때문에 정렬을 어떻게 하든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구분에 들어있는 이 내용들을 보니까 이렇게 이제 문자가 들어있죠. 근데 내용의 길이가 서로 달라요. 다를 때는 아까 문제 읽어봤을 때 왼쪽 정렬시키라 그랬죠. 얘는 왼쪽을 기준으로 해서 맞는데 지금 여기는 세 글자, 여긴 두 글자, 세 글자 문자의 길이가 다르다고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이제 입력하고 나면 이 상태 그대로 나오는데 문제에서는 왼쪽 정렬을 하라 그랬죠. 하라 그랬으니까 왼쪽 정렬을 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작성해 놓은 거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얘네들은 왼쪽 정렬을 반드시 시켜줘야 됩니다. 지금 여기 봤을 때 우리가 왼쪽 정렬 안 했죠? 안 해도 문제 그림처럼 똑같이 이제 나오니까 그냥 지나간다고요. 문제에서 왼쪽 정렬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해야죠. 그러면 요 표 내용 요거 이제 정렬 좀 하자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렬할 때는 컨트롤 시프트를 꾹 누르고 M을 누르면 이제 양쪽 정렬, L을 누르면 왼쪽 정렬, C를 누르면 가운데 정렬, R을 누르면 오른쪽 정렬이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들여쓰기 하는 그 문제가 있을 때는 무조건 Alt T, Alt A, 엔터 요것만 이제 눌러주면 되죠.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들여쓰기 하는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얘는 지금 할 필요가 없겠죠. 자, 이제 정렬 좀 시켜보자고요. 일단은 표 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부터 정렬하자고요. 일단은 이만큼 전체 블록을 싹 다 잡고 컨트롤 시프트 C를 땅 하고 누르면 이렇게 전체 내용이 싹 다 가운데 정렬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이만큼은 이제 왼쪽 정렬을 시켜야 되니까 컨트롤 시프트 L 이렇게 이제 눌러서 우리가 이제 왼쪽 정렬을 시켜주면 되고요. 그리고 숫자가 실제로 들어가는 이 부분들은 오른쪽 정렬을 시켜줘야 되겠죠. 평균에다가 아직 이제 계산을 하지 않았지만 이곳에도 어차피 숫자 값이 들어갈 거니까 컨트롤 시프트 R을 땅 하고 눌러서 이렇게 오른쪽 정렬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캡션도 아까 문제 그림 봤을 때 오른쪽에 붙어 있었죠. 해서 얘도 오른쪽 정렬을 시켜주면 된다고요. 우리가 오른쪽 정렬시킬 때 컨트롤 시프트 R을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오른쪽으로 정렬이 된다고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표 안에 있는 내용 그리고 얘 캡션 요거 이제 정렬했어요. 그리고 우리 문제를 항상 보게 되면 이 표 자체는 이 문서의 가운데 와야 돼요. 해서 표 앞에 아무것도 없는 이런 부분 있죠? 여기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놓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한 번만 누르세요. 그러면 표하고 캡션이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이 된다고요. 그때 이 표 자체는 지금 현재 양쪽 정렬로 되어 있습니다. 얘도 가운데 정렬해야 되니까 컨트롤 시프트 C를 무조건 눌러서 이렇게 이제 가운데 정렬로 우리가 변경을 시켜줘야 돼요.
자, 그럼 이제 하이퍼링크 지우기, 요건 이제 하이퍼링크를 지워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하이퍼링크 지우기라고 있죠. 하이퍼링크 지우기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하이퍼링크도 지워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로 봤을 때 들여쓰기 얘는 없었죠. 그리고 정렬할 거 다 해줬고요. 하이퍼링크 지우기도 다 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세부 지상을 보고 우리가 편집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세부 지상을 보고 편집할 때는 세부 지상에 써져 있는 그 내용, 그 순서대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 문서 그림을 보고 맨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래쪽으로 이제 천천히 내려가면서 나타나는 그런 기능들을 우리가 전부 다 이제 세부 지상을 보고 싹 다 이제 편집을 다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테두리 배경부터 먼저 집어넣고 그 다음에 문서를 보고 맨 위에서부터 아래로 천천히 내려가면서 싹 다 우리가 이제 편집을 이제 해주고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머릿말, 꼬릿말, 쪽번호 이런 것들 이제 싹 다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그림 집어넣어라, 차트 집어넣어라 그런 문제가 나오면 그때마다 바로바로 이제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쪽 테두리 배경 요거부터 집어넣자고요. 그럼 지금처럼 요 앞에서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릴 때 우리가 이제 쪽 테두리 배경을 집어넣을 거예요. 쪽 테두리 배경을 집어넣을 때는 우리 쪽이라는 요 메뉴가 따로 있죠. 그래서 쪽이라는 메뉴 요거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 이곳에 쪽 테두리 배경이라고 있어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쪽 테두리 배경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이 대화 상자에 이렇게 이제 들어오자마자 바로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이제 확인해야 되는 게 선 모양 바로 적용 이곳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를 먼저 해제를 먼저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중실선 1mm 그리고 이제 위아래만 적용시켜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선의 종류를 이중실선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선 굵기는 1mm다 라고 해서 1mm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위하고 아래라고 했으니까 요 두 개 아이콘을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땅땅 이제 클릭해 주면 위쪽과 아래쪽에만 이렇게 이제 테두리가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이쪽 테두리에 대해서 위치가 따로 설정이 안 돼 있죠. 안 돼 있을 때는 그때는 문제 제시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은 전부 다 그냥 기본값으로 그냥 놔두시면 돼요. 이런 거 괜히 손대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문제 시킨 게 얘네들만 이제 지상으로 나왔으니까 요것만 우리가 설정을 변경시켜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설정 버튼 요것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맨 위쪽에 그리고 맨 밑으로 내려가 보면 맨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테두리가 들어간 걸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쪽 테두리 끝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그림 봤을 때 우리 맨 위에 이렇게 이제 글상자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곳에 우리가 이제 누름틀이라는 것도 이제 만들어 줘야 되고 조금 이따가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그림도 집어 넣어야 되겠죠. 그때 우리가 글상자를 만들 때 그때 이제 쓰는 단축키가 Ctrl N B를 누르고 Ctrl Z를 바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글씨들, 이런 글씨들을 우리가 입력을 다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누름틀 얘를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데 누름틀을 만들 때 그때 쓰는 단축키가 Ctrl K2요. Ctrl K2를 눌러서 우리가 이제 누름틀 설정할 것 싹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림 얘를 이제 집어넣을 건데 그림을 이제 넣을 때는 우리가 쓰는 단축키가 Ctrl NI요. 그러면 요만큼의 내용을 싹 다 이제 만들어 보자고요. 자, 그럼 일단 글상자부터 만들자고요. 그때 우리 커서가 요 맨 앞에서 이제 깜빡깜빡거리게 만들어 놓고 Ctrl N B를 이제 땅땅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마우스 모양이 십자가 모양으로 나와요. 그때 바로 Ctrl Z요.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제 글상자가 짜잔하고 나타났죠.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갈 그 내용부터 이제 입력 좀 할게요. 자, 그럼 여기다 이제 한국인의 한 칸 띄고 질병 이렇게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DISEASE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요게 이제 첫 번째 줄 거 입력한 거고 그 아랫줄이요. 그럼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고 여기다 이제 김예소라고 이제 입력해주고 엔터 눌러주고요. 그리고 상공대 한 칸 띄고 연구원 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내용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입력할 내용 먼저 다 입력해 줬으면 이제 글상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세부 지상을 보고 싹 다 이제 입력을 해 주면 됩니다.
그때 크기다, 위치다, 바깥 여백이다, 선 속성이다, 색 채우기다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우리 개체 속성에서 이제 해주면 돼요. 우리가 개체 속성으로 이제 들어갈 때는 컨트롤하고 NK를 순서대로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개체 속성 그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뜬다고요. 그때 맨 위에 보면 이제 크기에 대해서 나왔죠. 너비는 168이다, 높이는 28이다, 크기 고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개체 속성에 들어가자마자 탭 누르고 168, 탭 28, 그리고 탭 누르고 스페이스 바요. 이렇게 탭 누르고 스페이스 바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이렇게 이제 크기 고정까지 다 된다고요. 해서 너비, 높이, 크기 고정 싹 다 이제 시켰어요. 그러면 지금 요만큼 이제 끝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위치에 대해서 나왔어요. 위치는 여기서 이제 전부 다 설정을 변경해 주면 됩니다. 그때 본문과의 배치는 이제 자리 차지라는 걸로 하라 그랬죠. 우리가 괴상자를 만들 때 컨트롤 NB를 누르고 바로 컨트롤 Z를 눌렀기 때문에 기본값으로 자리 차지는 이미 선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로는 종이 가운데 0mm래요. 가로는 종이 왼쪽으로 되어 있죠. 이것만 우리가 이제 가운데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알아서 가운데 0mm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돼요. 그리고 세로는 종이 위에 20mm로 하래요. 종이 위에 20하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으니까 얘는 따로 이제 손댈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위치는 여기서 싹 다 이제 설정이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깥 여백이요. 바깥 여백은 우리 여백 캡션이라는 그 탭이 따로 있어요. 여백 캡션 이곳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그때 우리 이제 바깥 여백은 아래쪽만 8mm로 설정하래요. 바깥 여백이라고 되어 있고 아래쪽이 지금 여기 있죠. 여기서 우리가 8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바깥 여백이 다 끝났고 그 다음에 선 속성이요. 선 속성은 선이라는 그 탭이 따로 있죠. 해서 선이라는 탭으로 이제 이동해 주고요. 검정 000 요 색깔로 이제 지정해 주고 실선 0.2mm로 설정하래요. 그러면 지금 색깔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서 까만색 얘가 이제 맞죠? 000 하고 RGB도 맞습니다. 해서 요 색깔 맞나 그거 이제 확인만 한번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선의 종류는 실선으로 이제 기본값으로 되어 있어요. 그때 이제 굵기는 0.2mm로 하라 그랬으니까 요거 이제 0.2로 이렇게 이제 변경만 시켜주면 되겠죠. 해서 검정색이다, 실선이다 이 두 가지는 기본값이에요. 해서 우리가 선의 굵기만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색 채우기요. 색 채우기는 채우기라는 그 탭이 따로 있으니까 채우기라는 탭으로 이제 이동해 주고요. 하늘색 요걸로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면색이요. 면색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고 그러면 색깔을 이렇게 쭉 떴을 때 우리 하늘색 비슷한 이 색깔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그때 RGB 그 값이 97에 130에 214 이 색깔이 맞죠? 해서 이 색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킨 거 싹 다 이제 다 설정이 끝났어요. 끝났으니까 여기서 이제 설정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변경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제목에 대해서 제목 1이다 2다 라고 해서 요거 이제 설정해 주면 되겠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그 제목 1번이 요 제목이요. 해서 요 제목 싹 다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해 주고 글자 모양을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키고 가운데 정렬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Alt L 눌러 주고요. 여기서 휴먼 명조하고 이렇게 쓰고 엔터요. 그리고 크게 바뀔 거니까 Alt Z 15 이렇게 이제 눌러 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장평 바꿔라라고 했으니까 장평이 이제 W니까 Alt W 110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자가는 이제 P니까 Alt P-4 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진하게 해라라고 했으니까 진하게가 Alt B죠. 그리고 이제 주황색으로 바꾸래요. 그냥 주황색이 아니라 주황색 80% 밝게요. 해서 글자색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주황색 이곳에다 마우스를 갖다 대보고 RGB 그 값이 255, 132, 58 요 색깔이 맞죠? 그렇다고 해서 이 색깔을 바로 클릭해주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주황색이 아니라 주황 80% 밝게요. 해서 그 밑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주황 80% 밝게가 지금 이 색깔이죠. 해서 요 색깔 요거 이제 클릭이요. 그러면 색깔 바꾸고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설정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만큼이 끝난 거고 이 제목은 가운데 정렬시키래요. 가운데 정렬시킬 때는 우리 단축키가 컨트롤 시프트 C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운데 정렬까지 싹 다 이제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제목 2번 이 두 줄에 대해서 지금처럼 왼쪽 여백을 이제 설정해 줘야 돼요. 그때는 이 두 줄을 같이 할 거니까
소라는 글자 앞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고 여기서부터 쭉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제 블럭을 설정하거나 이렇게 블럭을 설정하거나 아니면 이 두 줄을 전체 블럭 설정하거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해서 이렇게 이 두 줄이 걸쳐지게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을 해 놓고 왼쪽 여백을 설정할 거니까 Alt T 문단 모양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해서 Alt T 땅 하고 눌러주고요. 왼쪽 여백이 F니까 Alt F 340 이렇게 써주고 이제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왼쪽 여백 이렇게 설정해주고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왼쪽 여백이 다 설정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세부 지상에 대해서 싹 다 처리해 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다가 우리가 이제 누름 틀을 만들어서 지금 요 이메일 주소 요거를 이렇게 이제 똑같이 이제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요 맨 뒤에서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게 만들어 놓고요. 엔터를 한번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 커서가 지금 요 위치에서 이제 깜빡깜빡 거려요. 그때 우리가 누름 틀을 집어넣을 때 그때 쓰는 단축키가 Ctrl K2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Ctrl K2를 땅땅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제 필드 입력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입력할 내용의 안내문하고 지금 이곳에 우리가 쓰게끔 되어 있죠. 지금 문제를 잘 읽어보면 입력할 그 내용의 안내문은 이걸로 이제 입력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똑같이 이제 입력해 주면 되죠. 간혹 가다가 여기다가 요 위치에다가 막 예를 입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발 요 앞에 써져 있는 이런 제목 좀 잘 보고 입력 좀 하세요. 자, 그러면 요 위치에다가 똑같이 가로 열어주고 여기다가 이제 매일 한 칸 띄고 주소 이렇게 이제 입력하고 가로 닫는 것까지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이런 글씨 입력할 때 중간에 띄어쓰기가 있으면 똑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입력할 그 내용의 안내문으로 입력한 그 내용이 이렇게 이제 빨간색 글씨로 나온다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입력할 그 데이터가 이거다 그러고 나왔으니까 요거를 똑같이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해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곳을 한번 클릭해주면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때 똑같이 이제 가로 열어주고 여기다가 yeso82라고 써주고 골뱅이 찍어주고요. sang.co.kr라고 이렇게 쓰고 가로 닫는 것까지 똑같이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글씨를 입력했으면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누름틀 끝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림만 이제 이 앞부분에다가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림을 집어넣을 때는 그때 이제 커서 위치는 지금 여기다가 놓고 할게요. 여기다가 놔도 되고요. 여기다가 놔도 됩니다. 어디든 상관없으니까 커서를 아무 때나 갖다 놓고 우리가 이제 그림을 집어넣을 때는 그때 쓰는 단축키가 Ctrl Ni죠. 해서 Ctrl Ni 이렇게 이제 누르고 나면 지금처럼 그림 넣기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그러면 우리 예제 파일이 들어있는 그 위치를 찾아가면 되겠죠. 해서 내 PC 이곳으로 들어가고 우리 C 드라이브요. C 드라이브에 우리 2026 워드 실기 기본서 이곳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여러 가지 폴더가 뜨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림을 집어넣을 거니까 그림이라는 이 폴더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그림 파일들이 쫙 뜹니다. 그 중에서 어떤 파일이요? 우리 돛담배라는 그 파일이요. 해서 지금 그 파일이 지금 여기 있으니까 요 그림 파일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확인해야 되는 게 이 파일을 가지고 올 때 문서에 포함시키라 그랬죠. 해서 문서에 포함 얘가 이렇게 체크 표시가 반드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마우스로 크기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마우스로 크기 지정할 게 아니죠. 아니니까 얘는 이제 체크 표시가 이렇게 이제 해제가 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열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제 커서가 아까 여기다가 이 위치에다가 이제 깜빡깜빡거리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림이 이곳에 이렇게 이제 위치해요. 이런 그림이 원래는 여기 있어야죠. 그림을 우리가 이제 위치하고 크기하고 이런 걸 아직 지정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위치에 다른 위치에 이렇게 이제 있어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설정 한번 해보자고요. 그때는 우리 그림 위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그림 위에서 더블 클릭하게 되면 개체 속성하고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떠요. 그때 크기는 여기서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고 위치는 여기서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객지 속성 이곳으로 들어가자마자 우리가 너비하고 높이를 설정할 거니까 탭 누르고 30, 탭 15 이렇게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 크기를 이렇게 지정하고 크기 고정해라 그게 있어요? 없죠. 없으니까 우리가 크기 고정을 절대로 시켜주면 안 됩니다. 문제에서 크기 고정하라고 없는데 이런 거 내 마음대로 설정하죠. 그러면 당연히 틀린 거죠. 문제에서 안 시킨 거 왜 하냐고요. 그래서 문제 시킨 것만 정확하게 우리가 수행을 이제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위치요. 위치는 이제 본문과의 배치는 글 앞으로 해라 그렇게 돼 있는데 요 세 번째 게 글 앞으로죠. 해서 세 번째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가로하고 세로 얘 이제 설정해 주면 됩니다. 가로는 지금 문단 왼쪽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선 종이 왼쪽에 24래요. 해서 요거 이제 종이로 빨리 바꿔주고 종이 왼쪽에 24다 이렇게 이제 변경시켜주고 세로도 종이 위요 종이 위에 24 하고 그렇게 돼 있으니까 종이 위에 24 하고 이렇게 이제 변경을 전부 다 이제 시켜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크기하고 이제 위치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설정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회전은 좌우 대칭 시켜라 그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이제 좌우 대칭 이런 걸 설정할 때는 우리가 그림이 이렇게 이제 선택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그림이라는 이 메뉴에 보게 되면 회전이라고 있어요. 회전 여기서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여러 가지가 뜨죠. 그 중에서 우리 좌우 대칭이라는 거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이제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렇게 이제 들어갔다고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누름틀하고 그림 싹 다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지금 여기까지 이제 싹 다 이제 끝난 거죠. 끝났고 그 바로 밑에 보니까 1번 개요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여기다 이제 개요 1번 스타일을 지정시키래요. 그리고 여기다가도 개요 1번 스타일을 지정하고 그 밑에 보면 표 바로 위에 표 제목이라는 그 스타일을 적용시키래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 그리고 이제 3번 하고 있는데 3번 그 밑에 가나다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요. 이 부분에 우리 이제 참고 문헌 1이라는 그 스타일을 적용시켜라 그렇게 나왔고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 지금 여기도 이제 개요 1번 스타일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개요 2번 스타일 그리고 여기는 이제 참고 문헌 2번 스타일 이런 것도 이제 지정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이렇게 이제 스타일을 우리가 이제 지정할 건데 스타일을 한꺼번에 다 해버리자고요. 그냥 그때 우리가 이제 스타일을 이제 적용시킬 때는 F6번을 이제 눌러서 우리가 이제 스타일 대화 상자를 불러와서 우리가 이제 스타일을 이제 추가시킬 때는 Alt A를 눌러주면 되고 그리고 스타일을 이제 편집할 때는 Alt E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문단하고 문단을 이제 왔다 갔다 할 때는 컨트롤하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그 방향키를 눌러서 다음 문단으로 이제 이동해 주면 돼요. 그리고 문장을 내가 블럭 설정하겠다 그랬을 때는 컨트롤 시프트 하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이 방향키를 눌러서 우리가 이제 문장 단위로 블럭 설정을 해 주면 돼요. 그럼 이제 스타일 요거 이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럼 맨 처음에 이제 개요 이 두 글자 먼저 우리가 이제 개요 1번 이 스타일을 수정해서 이제 사용할 거죠. 그래서 우리 스타일에 보게 되면 두 개소는 이제 수정해서 쓰고 세 개소는 이제 등록해라. 개요 1, 2번은 이제 수정해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고요.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이제 만들어서 등록을 해서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F6번을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스타일하고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개요 1번이 여기 있고 바로 밑에 개요 2번이 지금 여기 있죠. 일단 개요 1번부터요. 개요 1번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가 이제 스타일을 이제 편집할 때는 Alt하고 E를 땅 하고 눌러주면 되죠. 그러면 스타일 편집하기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뜬다고요. 그러면 이 개요 1번은 왼쪽 여백 설정해주고요. 글꼴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때 문단 모양에 들어갈 때 Alt T 눌러주고 왼쪽 여백 설정할 때 우리가 이제 Alt F 누르고 0하고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글자 모양이요. 글자 모양은 Alt L이요. Alt L을 누르면 지금처럼 글자 모양하고 이렇게 뜨는데 그때 휴먼 고딕이요. 여기다가 이제 휴먼 고딕하고 이렇게 쓰고 엔터. 그리고 글자 크기 바꿀 거니까 Alt Z 12. 그리고 진하게 할 거니까 Alt B 이렇게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개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왼쪽 여백 설정하고 글자 모양을 이렇게 이제 설정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문제에서 이 두 가지를 시켰으니까 이 두 가지만 수정해 주셔야 돼요. 괜히 여기서 이제 글머리표, 문단번호 이런 거 손대지 말라고요. 문제 시키면 시킨 것만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설정한 거 다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설정 요거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설정할 때 Alt하고 D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Alt D요. 이렇게 눌렀더니 1번 개요하고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죠.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지금 우리 표 바로 위에 있는 이 표 제목이요. 이 표 제목은 표 제목 요 스타일을 우리가 적용시켜 주면 되겠죠. 해서 이곳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우리가 또 F6번이요. F6번 눌렀더니 지금처럼 스타일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고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표 제목이라는 그 스타일을 등록해서 추가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가를 시킬 때는 우리가 Alt하고 A를 땅 하고 눌러주면 스타일 추가하기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뜬다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스타일의 이름이요. 스타일의 이름은 앞에 거 얘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이름을 보고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표 제목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그때 스타일의 종류는 이제 문단으로 하라 그랬죠? 스타일의 종류는 문단이 기본값이니까 그냥 놔두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표 제목이라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죠?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가운데 정렬 그리고 이제 글자 모양을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니까 우리가 이 스타일 표 제목이라는 거 요걸 이제 수정해 줘야 되겠죠? 그때는 이제 우리가 Alt하고 E를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스타일 편집하기 하고 이렇게 떴고요. 그때 스타일의 이름은 이제 표 제목이다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가운데 정렬을 시킬 거니까 Alt T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Alt C 요걸 눌러주면 가운데 정렬이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죠. 그 상태에서 엔터요. 그리고 글자 모양 바꿀 거니까 Alt L 눌러주고요. 여기다 이제 도둠체라고 써주고 엔터. 그리고 장평 바꿀 거예요. 장평은 이제 Alt W 98.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간 바꿀 거예요. 자간은 Alt P-E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진하게 해라라고 했으니까 Alt하고 B를 눌러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엔터요. 그럼 이제 우리가 글자 모양, 문단 모양 요 두 가지를 싹 다 문제 시킨 대로 다 바꿨으니까 이제 설정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설정이 이제 Alt D니까 Alt D 또 한 번 더 Alt D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요 제목에 대해서만 이렇게 표 제목 스타일이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서 지금 얘요. 얘는 우리가 이제 개요 1번 그 스타일 아까 만들어 놨죠? 그거 이제 적용시킬 거니까 이 글씨가 써져 있는 곳 중에서 아무 곳이나 이렇게 이제 커서를 갖다 놓으면 돼요. 갖다 놓고 우리가 여기서 우리 스타일 적용시켜 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개요 1번을 적용시킬 거니까 개요 1번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이 문단들이요. 2번 하고 써져 있는데 지금 요만큼의 이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다 개요 2번 스타일 얘를 이제 적용시킬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커서가 지금 이렇게 돼 있을 때 컨트롤하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키를 한번 땅 하고 누르면 지금 이 줄에서 그 다음 문단으로 맨 앞에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된다고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컨트롤 시프트를 꾹 누르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키를 땅땅땅 이렇게 이제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세 개의 문장이 싹 다 이제 블록으로 설정이 돼요. 지금 요만큼에다가 우리 개요 2번 스타일을 적용을 시킬 거죠.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F6번을 이제 땅 하고 눌러주고 그리고 개요 2번은 아직 편집 수정을 하지 않았으니까 개요 2번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스타일을 이제 편집할 때 우리가 Alt E를 눌러주면 되죠. 해서 Alt E요. Alt E를 눌렀더니 스타일 편집하기가 떴고 그때 개요 2번이다 이렇게 떴죠. 그러면 이 개요 2번에 대해서는 왼쪽 여백만 설정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Alt T 눌러주고요. 왼쪽 여백 설정할 거니까 Alt하고 F15, Alt F15를 누르면 이렇게 우리 왼쪽 여백이 설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냥 엔터요. 해서 문제에서 왼쪽 여백만 설정해라 라고 했으니까 왼쪽 여백만 손대셔야 돼요. 다른 거 이제 글자 모양이 됐든 글머리표 문단 번호 이런 거는 손대지 말라고요. 이런 거 손대면 이제 골치 아파져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설정 Alt D 누르고 이렇게 이제 빠져나가면 됩니다. 그랬더니 가나 다 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죠. 그리고
요 제목이요. 요 제목은 이제 개요 1번 그 스타일을 적용시킬 건데 개요 1번은 아까 우리가 수정을 다 해놨죠? 해서 여기서 이제 개요 1번 요것만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우리가 또 개요 2번 스타일을 적용시킬 거니까 컨트롤 시프트 꾹 누르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키를 땅땅땅 이렇게 이제 눌러서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개요 2번 스타일을 적용시켜주면 되는데 요건 다 편집을 해놨으니까 지금 이곳에 찾아가서 개요 2번 요것만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 이곳에 가나다 하고 이렇게 이제 또 들어갔어요. 만약에 내가 여기 가나다 하고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밑에도 가나다 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나야 되는데 개요 2번에서 여기는 이제 가나다로 나왔는데 그 밑에 거는 가나다가 아니라 라마바 그게 이제 뜰 때가 있어요. 그건 이제 언제 뜨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개요 2번 스타일을 적용시킬 때 수정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왼쪽 여백만 손대야 되는데 괜히 다른 거 이런 거까지 막 손을 대서 가나다가 안 나오고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 제발 이런 거 좀 손대지 마세요. 문제 시키면 시키는 것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참고 문헌에 대해서 이 전체 범위에 대해서는 참고 문헌 1, 요 스타일을 이제 적용시켜 주면 되겠죠. 해서 이 전체 범위를 이렇게 싹 다 범위로 지정해 주고 우리 또 참고 문헌 1이라는 요 스타일을 만들어야 되니까 F6번이요. F6번 누르고 스타일을 추가시킬 거니까 Alt하고 A를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Alt A 이렇게 눌러주고 스타일의 이름은 지금 문제에서 써져 있어요. 스타일의 이름은 이걸로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참고 문헌 한 칸 띄고 1이요. 요 사이에 띄어쓰기 있어요. 요런 이제 스타일의 이름 쓸 때 띄어쓰기가 있나 없나 제발 정확하게 좀 보고 입력하세요. 띄어쓰기가 있는데 띄어쓰기 안 하고 그렇게 이제 스타일을 만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채점하면 틀린 걸로 나오겠죠. 그럼 또 질문이 올라와요. 선생님 분명히 맞게 했는데 틀렸대요. 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질문한다고요. 이런 거 이름 같은 거 이제 입력할 때 띄어쓰기가 있나 없나 정확하게 확인하고 입력하세요. 그리고 그때 이제 스타일의 종류는 문단으로 하래요. 그 문단이 이제 기본값이니까 그냥 놔두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엔터요.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참고 문헌 1이다 라고 해서 추가가 됐죠. 요걸 이제 우리가 편집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해서 Alt 2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스타일 편집하기 하고 참고 문헌 1이다 이렇게 뜨죠. 그러면 참고 문헌 1에 대해서는 내어쓰기만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Alt T 땅 하고 눌러주고 내어쓰기 할 거니까 Alt하고 B를 눌러주면 되겠죠. Alt B를 누르면 내어쓰기 얘가 이제 선택이 되고 그때 탭 키를 한번 누르면 숫자 값을 이제 입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이동이 돼요. 그때 20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엔터요. 그럼 이제 우리가 설정할 거 다 했으니까 Alt D 이렇게 눌러주면 이렇게 참고 문헌에 대해서 참고 문헌 1이라는 그 스타일이 이렇게 이제 적용이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참고 문헌 2 요거 이제 할 거예요. 요거 하기 전에 문제 좀 잠깐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개요 1번 스타일이 됐든 개요 2번 스타일이 됐든 아니면 우리 참고 문헌 스타일이 됐든 표 제목 스타일이 됐든 그런 것들은 크게 상관이 없는데 이 참고 문헌 2라는 이 스타일을 적용시킬 때는 이 그림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B부터 시작해서 우리 점까지 이렇게 테두리로 묶여 있죠. 그러면 딱 요만큼만 참고 문헌 2라는 이 스타일을 적용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봤을 때 B부터 시작해서 요 점까지죠. 점까지만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을 하고 우리가 이제 스타일을 추가시켜서 적용을 시켜주면 됩니다. 해서 이런 거 이제 블럭 설정할 때 요 뒤에 빈 공백까지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을 해주면 이 빈 공백까지 참고 문헌 2라는 이 스타일이 적용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틀린 거라고요. 해서 여기서부터 점까지만 정확하게 블럭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뒤에 있는 빈 공백까지 블럭 설정하면 안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블럭 설정해 놓고 F6번이요. F6번을 이제 땅 하고 누르고 나면 이렇게 이제 스타일 대화 상자가 뜨죠. 그러면 참고 문헌 2라는 그 스타일을 추가시킬 거니까 Alt하고 A를 눌러주고 그리고 스타일 이름은 참고 문헌 한 칸 띄고 2요.
참고 문헌 한 칸 띄고 2하고 이 이름을 정확하게 보시고 사이에 띄어쓰기 있나 없나 정확하게 확인하고 똑같이 이제 입력해 줘야 돼요. 그리고 스타일의 종류는 뭘로 해라? 글자로 해라. 그러면 얘를 이제 찍어서 이렇게 이제 스타일의 종류를 우리가 글자로 변경시켜 줘야 돼요. 이것도 되게 많이 틀리세요. 분명히 스타일의 종류를 글자로 하라 그랬는데 글자로 안 하고 그냥 문단으로 막 만들어요. 만들고 나서 선생님 분명히 저는 맞게 했는데 틀리게 채점이 됩니다. 왜 그래요? 그렇게 이제 물어본다고요. 제발 이런 것 좀 잘 보고 설정하세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참고문헌 2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어요. 그때 우리가 이제 스타일의 종류를 문단으로 할 때가 있고 글자로 할 때가 있다고요. 글자로 하게 되면 요 앞에 이렇게 A라는 그 글자가 이렇게 이제 붙고요. 만약에 문단으로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형태의 모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그림만 봐도 스타일의 종류가 문단인지 글자인지 그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참고문헌 2 요것도 이제 편집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Alt 2를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때 기울림 요것만 이제 설정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Alt L 이렇게 이제 눌러서 글자 모양으로 들어간 다음에 우리 기울림이 I죠. I 해서 Alt I를 땅 하고 눌러서 기울림 요거 이제 설정해주고 엔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설정 누르고 빠져나가면 되겠죠. 해서 Alt D Alt D요. 이렇게 했더니 지금 블럭 설정된 것만 이렇게 이제 기울림이 적용이 됐습니다. 요 뒤에 빈 공백까지 블럭 설정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스타일 싹 다 모든 문서의 내용에 대해서 스타일 적용할 건 싹 다 적용을 다 시켜줬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지금 아까 얘는 다 만들었고 그리고 얘가 여기서 이제 스타일 적용시켜라 이거 나와서 이 문서에 들어있는 모든 스타일 싹 다 이제 다 끝났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갔더니 이 생이라는 이 글자에 대해서 문단 첫 글자 장식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문단 첫 글자 장식 요거 좀 하자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문단 첫 글자 장식할 때 그때 쓰는 단축키가 우리 Alt를 눌렀다가 손 띄고 JA3 하고 요거를 순서대로 눌러주면 되죠. 그럼 우리가 맨 앞에 가서 생이라는 글자 요 앞에 찾아간 다음에 Alt 한번 눌렀다 손 띄고요. J 그리고 A3 하고 이렇게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문단 첫 글자 장식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떴죠. 그때 문단 첫 글자 장식 문제를 보니까 모양은 두 줄로 하래요. 두 줄짜리가 지금 여기 있죠. 해서 두 줄짜리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그때 글꼴은 우리 이제 휴먼 고딕으로 하래요. 그리고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은 다음에 여기서 휴먼 고딕이라는 거 그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해서 아래쪽 쭉쭉쭉 내려가서 휴먼 고딕이 지금 여기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그때 이제 면색은 남색 25% 어둡게로 하래요. 그러면 면색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남색이요. 남색 이곳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니까 그때 RGB 그 값이 58에 60에 132래요. 요 색깔이 맞죠? 그렇다고 해서 이 색깔을 클릭해주면 안 되죠. 우리는 그냥 남색이 아니라 남색 25% 어둡게 요거 이제 선택할 거라고요. 해서 지금 이곳에 들어가서 우리 쭉쭉쭉 내려가서 여기서 이제 남색 25% 어둡게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요 색깔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본문과의 간격은 3mm로 해라. 그때 간격 3mm가 기본값이니까 그냥 놔두면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설정 요것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이 문단 첫 글자 장식에 대해서 글자 색을 하향으로 하래요. 그러면 지금 여기다가 요 위치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놓고 여기까지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요 한 글자만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글자 색을 바꿀 때는 여기서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해서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하향 255, 255, 255 요 색상이 맞죠? 해서 요 색상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돼요. 그리고 그 옆에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주면 이렇게 글자 색이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문단 첫 글자 장식 끝이요. 그럼 이제 문제 그림 봤을 때 문단 첫 글자 장식 여기까지 끝났고 얘는 하이퍼링크 지워라 이거 아까 해줬죠? 그리고 지금 이제 해줘야 되는 게 여기다 이제 가로 1번 하고 이렇게 붙었는데 얘가 이제 각주죠. 이 선을 따라서 이제 쭉쭉쭉 맨 밑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면 지금처럼 맨 밑에 지금처럼 요 내용을 우리 각주로 이제 입력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각주로 이제 입력할 때는 우리가 컨트롤 NN 요걸 이제 눌러주면 되죠.
그리고 각주의 내용을 싹 다 이제 입력하고 이곳에 이제 하이퍼링크도 집어넣으래요. 하이퍼링크까지 만약에 다 설정이 끝났다면 각주에서 빠져나가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제 빠져나갈 때는 Shift하고 ESC를 이제 땅 하고 눌러서 각주에서 빠져나가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요 부분, 요 글씨들만 하이퍼링크를 설정하래요. 요런 이제 하이퍼링크 설정할 때도 요 글자 대한의사협회 요 6글자에 대해서만 하이퍼링크를 설정해야 돼요. 요런 거 할 때 요 앞에 빈 공백이 있죠. 요런 거까지 우리가 블럭 설정을 해서 하이퍼링크를 만들면 안 된다고요. 해서 요런 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정확하게 블럭 잡아서 하이퍼링크를 설정해 주면 됩니다. 우리가 하이퍼링크를 설정할 때 그때 쓰는 단축키가 Ctrl KH요. 그러면 각주 만들고 하이퍼링크까지 설정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문서로 봤을 때 건수하고 요 사이요. 요 사이 요 뒤에다가 건수 뒤에다가 1번 가로하고 그렇게 있었으니까 여기다가 요 위치에다가 이렇게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게 만들어 놓고 각주를 집어넣을 때 그때 쓰는 단축키가 Ctrl NN이었죠. 해서 Ctrl NN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1번 가로하고 한 칸 띄어져 있어요. 띄어져 있는 그 상태에서 문제 그림을 보고 똑같이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 자료라고 쓰고 콜론 찍어주고요. 한 칸 띄고 대한의사협회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각주에 대해서 글자 모양은 도둠으로 번호 모양은 아라비아 숫자로 해라. 번호는 이미 아라비아 숫자로 나왔으니까 얘는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글자 모양만 그냥 도둠으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글씨를 쓰고 나면 맨 뒤에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니까 그때 Shift하고 홈, Shift 홈을 땅 하고 눌러주면 싹 다 이제 블럭이 설정이 돼요. 그 상태에서 Alt L 누르고 도둠하고 이렇게 두 글자만 써주면 되죠. 이렇게 두 글자 쓰고 엔터. 그러면서 또 엔터요. 그러면 도둠으로 싹 다 이제 변경이 다 됐습니다. 요거 이제 우리가 글자 모양이 됐든 지금 여기는 크기를 변경시켜라 그게 없지만 크기 변경하는 그런 문제가 났을 때 요만큼에 대해서 글자 모양하고 크기 그런 거 변경시켜야 돼요. 요거 이제 문제 풀 때 요만큼만 막 도둠체로 바꾸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안 돼요. 앞에 번호까지 해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글자 모양까지 다 설정을 하고 나면 지금 이렇게 이제 블럭이 설정된 그 상태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하이퍼링크를 대한의사협회 요 6글자에 대해서 하이퍼링크 설정할 거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이 돼 있을 때 키보드에서 엔드키를 한 번만 누르세요. 누르면 커서가 맨 뒤에서 이제 깜빡깜빡 거리겠죠. 그때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왼쪽으로 가는 방향키를 한 번만 딱 하고 누르면 이렇게 이 6글자만 정확하게 블럭 설정이 된다고요. 괜히 하이퍼링크 설정할 때 이만큼 여기 이제 빈 공백까지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해서 하이퍼링크를 만들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요 6글자만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해주고 하이퍼링크 만들 때 그때 쓰는 단축키가 Ctrl KH죠. 그래서 Ctrl KH를 따당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하이퍼링크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뜬다고요. 그때 대한의사협회 여기다가 하이퍼링크를 설정해라. 그때 표시할 문자 열에 이렇게 대한의사협회하고 이렇게 이제 써져 있으면 되고 그때 연결 대상은 웹 주소로 해라. 웹 주소가 지금 여기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그리고 그때 인터넷 주소를 요걸로 이제 입력하래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 글씨를 제발 똑같이 이제 입력 좀 하세요. 지금 여기다가 이제 http 하고 써주면 되겠죠. 해서 https라고 써주고 콜론 찍고 슬래시 2개 그리고 www.kma.org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해서 제발 여기다가 여기 써져 있는 거 똑같이 이제 입력하세요. 여기 이제 s까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이퍼링크 설정한 거 다 했으니까 우리가 그냥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요 6글자만 이렇게 이제 파란색 글씨로 바뀌고 요 6글자에 대해서만 밑줄이 이렇게 이제 들어간다고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각주하고 하이퍼링크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요 각주에서 이제 빠져나가야죠. 빠져나갈 때는 Shift하고 ES 키를 땅 하고 눌러주면 아까 우리가 커서를 위치시킨 그 위치로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각주 하이퍼링크 끝이요.
그러고 나면 지금 여기 이제 각조까지 끝났고요. 그 밑에 보니까 여기다가 스타일 적용시켜라. 아까 해줬죠?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표가 이제 짜잔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표하고 우리 이제 블럭 계산식하고 캡션 그 세부 지상을 보고 이제 표 편집 요거 좀 이제 하자고요. 우리가 이제 표를 편집할 때는 우리 이제 맨 처음에 표 크기부터 이제 확인해 줄 거예요. 그리고 셀의 안 여백 그거 이제 설정해 줄 거고요. 캡션 위치도 이제 우리가 지정을 이제 해 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컨트롤하고 NK 컨트롤 NK를 이제 따당하고 눌러서 개체 속성 거기서 이제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셀 너비 조정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표 높이 지정하고 셀 높이 갖게 요것도 이제 지정해 줄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표 높이를 지정할 때는 컨트롤 키를 꾹 누르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그 방향키를 땅 하고 눌러서 표의 높이를 조정해 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테두리 이제 변경시키고 그리고 셀 배경색 변경하고 글자 모양 변경하고 이제 블럭 계산 시 요거 이제 계산을 해 줄 거예요. 그때 우리가 테두리를 변경할 때는 블럭 잡고 L 눌러주면 되고 그리고 셀 배경색을 이제 변경시킬 때는 우리가 이제 블럭 설정해주고 C를 눌러서 배경색을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글자 모양을 변경시킬 때는 우리가 이제 Alt하고 L 그걸 이제 눌러서 글자 모양 그 대화 상자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글자 모양을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블럭 계산식을 계산할 때는 문제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문제에서 합을 이제 구해라, 평균을 구해라, 곱을 이제 구해라 이런 게 이제 문제로 나올 수 있다고요. 그때 어떤 블럭 계산식이 됐든 우리 컨트롤 시프트를 꾹 누르고 S를 누르면 합계가, A를 누르면 평균이, 우리 P를 누르면 곱이 이제 구해져요. 그럼 요거 이제 편집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우리가 그 밑으로 이제 내려가서 표요. 표 안에다가 이렇게 이제 커서를 갖다 놓고 그때 이제 우리가 컨트롤하고 NK를 이제 따당하고 누르고 나면 지금처럼 표 셀 속성하고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지금 여기 이제 크기를 보게 되면 너비는 이제 78에서 80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용지 설정, 용지 여백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다단 설정을 올바르게 했다면 그때 그 너비는 79하고 지금 문제 시킨 그 너비 그 사이의 값으로 자동으로 떠요. 그리고 높이는 이제 33에서 34로 해라라고 했는데 이건 조금 있다가 표 높이 고고 이제 맞출게요. 지금은 27.14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글자처럼 취급해라. 글자처럼 취급이 이미 되어 있죠. 그리고 모든 셀의 안 여백은 왼쪽 오른쪽은 2.5mm로 하래요. 그러면 그건 이제 어디서 하냐?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여백 캡션이라는 탭도 있고 표라는 탭도 있고 셀이라는 탭도 있죠. 여기서 우리 표라는 요 탭이요. 요 탭에 가게 되면 모든 셀의 안 여백이라고 되어 있죠. 문제에서도 모든 셀의 안 여백하고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해서 여기서 우리 이제 왼쪽하고 오른쪽을 2.5로 왼쪽 오른쪽을 2.5로 그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2.5, 2.5 하고 이렇게 입력을 해서 모든 셀의 안 여백을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면 돼요. 이 모든 셀의 안 여백을 설정할 때는 표라는 요 탭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이제 틀리게 풀어요. 막 여기 여백 캡션에 가게 되면 바깥 여백을 설정하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서 왼쪽 오른쪽 이거를 2.5로 그렇게 설정해 놓고 선생님 저는 분명히 맞겠는데 틀리게 채점이 됐습니다. 왜 그래요? 그렇게 이제 물어본다고요. 이런 제목 좀 제발 확인하면서 문제 좀 푸세요. 모든 셀의 안 여백은 표라는 요 탭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백 캡션 요 탭에서는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게 요 캡션의 위치를 지정해 주면 되는데 아까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캡션이 아래쪽에 있었죠? 아래쪽에 있었으니까 그냥 요 상태로 그냥 놔두면 돼요. 만약에 위쪽에 있었다 그럼 얘를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설정 요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설정해서 클릭이요. 그러고 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모든 셀의 안 여백을 이렇게 이제 지정을 했더니 지금처럼 2015년이다, 2020년이다, 2025년이다 해서 얘네가 이 제목들이 두 줄로 바뀌었다고요. 그럼 이제 셀의 너비를 조정해 줘야 되겠죠. 그때는 우리가 이제 열 너비를 조정할 때는 요 가운데 있는 이 선이요, 이 선, 요 선, 요 선하고 요 선하고 이렇게 이제 네 개의 선만 우리가 이제 이동을 해서 너비를 맞춰주면 됩니다. 그때 이 좌측에 있는 맨 끝에 있는 이 선과 이 오른쪽 끝에 있는 이 선은 절대로 손대시면 안 돼요. 왜? 이 선하고 이 선을 이제 손대는 순간
우리 표의 너비가 바뀌어 버린다고요. 이 전체 너비는 문제 시킨 그 크기대로 설정이 이미 되어 있으니까 이 두 개 선을 절대로 손대지 말고 안에 있는 이 네 개 선을 우리가 마우스를 갖다 놓고 마우스로 조금씩 드래그하면서 우리가 이제 맞춰주면 돼요. 그래서 이 선을 지금 왼쪽으로 이제 끌고 갔더니 두 줄로 바뀌어 버리죠. 그러면 이 선을 손대면 안 돼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비고라는 그 열이 되게 넓어요. 넓으니까 비고 이 열의 너비를 줄이고 얘네들을 조금씩 이제 넓게 해서 한 줄로 이제 만들어 줄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만 이렇게 이제 이동을 했더니 한 줄로 바뀌었죠. 그러면 얘는 이제 두 줄을 이렇게 이제 이동을 시켜줘야 이렇게 된다고요. 얘는 이제 세 번 하나 둘 셋 하고 이렇게 이제 이동을 시켜주면 이렇게 전부 다 이제 한 줄로 바뀌었죠. 해서 우리 이제 비고 그 열의 너비를 줄이면서 얘네들의 이제 열 너비를 조금씩 크게 해서 이렇게 이제 한 줄로 만들어 줬다고요. 이렇게 해주면 셀의 너비는 이제 조정이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높이 요거 좀 이제 설정하자고요. 높이를 설정할 때는 우리가 이 안에다가 커서를 이렇게 이제 깜빡깜빡거리게 어디가 됐든 상관없어요. 이 표 안에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게 만들어 놓고 F5번을 땅땅땅 이렇게 이제 3번 누르면 전체 전부 다 블럭 설정이 다 됩니다. 그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꾹 누르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키를 한 번만 땅 하고 눌러주면 셀의 높이가 이제 조금 커졌습니다. 그 상태에서 컨트롤 NK를 땅 하고 눌러서 우리가 이제 표 셀 속성 이 대화 상자로 들어와서 기본에 가게 되면 아까 너비는 문제 제시된 것처럼 설정된 걸 확인했죠. 이번에는 높이 보자고요. 높이 보니까 33.13이다 그렇게 나왔어요. 높이는 33에서 34 그 사이면 된다 그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해서 전체 블럭을 설정해주고 컨트롤 키를 꾹 누르고 아래쪽으로 가는 방향키를 딱 한 번만 딱 눌러주면 지금 문제 시킨 이 높이대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 높이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전체 행에 대해서 셀의 높이를 갖게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전체 블럭이 설정된 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셀 높이 갖게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테두리 바꾸자고요. 테두리 바꿀 때 표 안쪽은 실선 0.12로 하래요. 얘가 이제 기본값이기 때문에 이 전체 테두리가 지금 현재 실선 0.12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 바깥에 위쪽과 아래쪽은 그랬어요. 이 표 바깥에 위쪽하고 아래쪽이 지금 맨 위에 맨 밑에 이 두 곳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군데는 실선 0.4mm로 하래요. 그러면 지금처럼 전체 블럭이 설정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L만 그냥 땅 하고 눌러주면 이렇게 셀 테두리 배경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선 모양 바로 적용 얘는 체크 표시가 지금처럼 해제를 먼저 시켜야 돼요. 얘가 체크 표시되어 있으면 지금처럼 해제를 먼저 시켜주고 그때 실선은 이미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굵기만 0.4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리고 위쪽하고 아래쪽 이 두 가지만 이렇게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설정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표 바깥에 왼쪽하고 오른쪽은 그랬어요. 그러면 표 바깥에 왼쪽하고 오른쪽이 지금 여기랑 여기 얘기하는 거죠. 이 두 곳은 선 없음을 지정하래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된 그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L이요. L 땅 하고 눌러주고 선의 종류는 이제 없음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그때 왼쪽과 오른쪽 얘를 땅 하고 이렇게 이제 클릭해주고 우리가 설정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왼쪽과 오른쪽에 선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제목행 아랫줄은 그랬어요. 지금 제목행이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고 그때 제목행 그 아래쪽 그러면 지금 요 선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선은 이중실선 0.5로 하래요. 그러면 이렇게 전체 블럭이 설정돼 있을 때 우리가 키보드에서 페이지 업을 땅 하고 눌러주면 제목행만 이렇게 이제 블럭으로 설정이 된다고요. 그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L을 이제 땅 하고 눌러주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 이중실선 0.5 요걸로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중실선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그때 기본값으로 이제 굵기가 0.5로 나옵니다. 그러면 얘를 아래쪽만 지정해 주면 되니까 아래쪽 요것만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설정할 거 다 있으니까 설정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그랬더니 이렇게 요 아래쪽만 이렇게 이제 이중시선으로 싹 다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테두리에 대한 거는 싹 다 이제 설정이 다 끝났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제목행이요. 제목행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블럭 설정된 이 부분을 보고 얘기하죠. 얘는 이제 셀 배경색을 초록으로 바꾸고 그때 글자 모양은 굴림체 진하게 하양 요걸로 이제 바꿔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셀의 배경색을 바꿀 때는 이렇게 이제 블럭이 설정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C를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C에서 클릭이요. 해서 C를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지금처럼 우리 셀 테두리 배경하고 이 대화 상자가 떠요. 그때 우리 셀 배경색은 초록색으로 하라 그랬죠. 해서 여기서 색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면색을 찍은 다음에 우리 초록이요. 지금 얘가 이제 초록이 맞죠? 그때 RGB 그 값을 이제 확인해 보니까 우리 40에 155에 110 요 색깔이 맞죠? 해서 요 색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여기서 설정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글자 모양을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킬 거니까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이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Alt L이요. 그리고 굴림체하고 직접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엔터 눌러주고요. 우리 진하게 해라 라고 했으니까 Alt하고 B요. 그리고 글자 색깔을 이제 하향으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색깔 찍어서 하향 255, 255, 255 요 색깔이 맞죠? 해서 요 색깔 선택해주고 여기서 설정 요것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목행에 대해서 싹 다 이제 설정이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평균행 해야죠. 평균행은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니까 이것을 싹 다 이제 블럭 설정해주고 우리 또 셀 배경색을 이제 바꿀 거니까 우리 C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때 셀 배경색은 검정색 50% 밝게 요 색깔로 하래요. 그럼 여기서 색 요거 이제 찍어주고 면색 찍은 다음에 검정색 중에 우리 이제 50% 밝게요. 검정색이 000 그게 색깔이 맞죠? 요 색깔 중에 50% 밝게가 요 두 번째 있습니다. 해서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여기서 설정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그냥 검정이 아니라 검정 50% 밝게요. 그때 글자 모양은 도둠체 진하게 하향으로 해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된 그 상태에서 Alt L 눌러주고요. 여기다 이제 도둠체라고 쓰고 엔터 진하게 해라 라고 했으니까 Alt하고 B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글자 색은 이제 하향으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하향 255, 255, 255 요 색깔이 맞죠? 해서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설정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문단 정렬 방식하고 가운데 정렬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문단의 정렬 방식은 이 표 자체를 가운데 정렬하는 거예요. 이 표 자체를 가운데 정렬하는 거는 아까 맨 처음에 이제 하고 시작했죠. 그러면 지금 요만큼의 이제 세부 지상은 싹 다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밑에 보니까 블럭 계산식이요. 블럭 계산식은 표의 평균행에다가 블럭 계산식을 이용해서 블럭의 평균을 이제 산출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하고 요 세 칸에다가 이 값들의 평균, 이 값들의 평균, 이 값들의 평균이 나타나게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해서 지금 우리가 블럭 설정할 때 요만큼만 블럭 설정해 주면 돼요.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한 그 상태에서 우리는 블럭의 평균 값을 구할 거니까 우리 평균이 에버레지죠. 컨트롤 시프트 A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블럭 평균이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서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소수점 두 번째 자리로 이렇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11번도 이제 다 끝났고요.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캡션은 표 아래쪽에 삽입한 후에 오른쪽 정렬해라. 원래 아래쪽에 이제 만들어졌었고 우리가 오른쪽 정렬해서 문제의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오른쪽에 붙게 아까 전에 다 만들어줬죠. 그러면 이 표에 대한 거는 싹 다 이제 설정이 다 끝났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테두리를 이제 변경할 때는 블럭 설정하고 L 누르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 셀 테두리 배경이라고 있죠. 여기서 이제 각 셀마다 적용 하나의 셀처럼 적용하고 이곳에서 바꾸지 마세요. 이곳에서 바꿔주면 정상적으로 셀 테두리가 됐든 우리 배경색이 됐든 그런 게 정상적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하지 말고 블럭 잡고 L, 블럭 잡고 C를 눌러서 우리 테두리와 우리 이제 셀 배경색 그런 거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지금 여기까지 싹 다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밑에 보니까 우리 차트가 짜잔 하고 떴죠. 그러면 요 차트 좀 만들자고요. 그럼 우리가 차트를 만들 때는 차트 만들기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차트의 종류를 변경하면서 보조축으로 지정하는 그 문제였다면 우리가 이제 보조축까지 같이 이제 설정을 이제 해줄 거예요. 그리고 범례 위치까지 이제 변경을 시키고 차트 제목까지 넣어주면 이제 차트 그림이 우리 문제 그림과 이제 비슷하게 만들어져요. 그 상태에서 이제 설정하고 차트의 크기가 됐든 속성이 됐든 그런 것들 설정해주고 차트의 위치를 정확한 위치에다가 우리가 이제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문제 그림 봤을 때 지금처럼 차트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어요. 이 차트를 이제 만들 때 우리가 이제 표에다가 입력한 이런 데이터를 이제 이용하면 되는데 이 차트에서 우리 이제 항목축이요. 항목축하고 범례 그 값들을 보고 어떤 데이터를 블록 설정해서 차트를 만들지 그걸 이제 결정해 주면 되죠. 우리 항목축을 봤더니 지금처럼 맹장염이다, 우리 위장염이다, 치질이다, 디스크다 하고 그렇게 써져 있어요. 해서 요만큼 이제 블록 설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범례를 보니까 2015년, 2020년, 2025년의 데이터가 차트에 표시가 되어 있죠. 해서 지금 요만큼의 데이터들을 블록 설정해서 우리가 이제 차트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럼 지금처럼 우리가 만든 표가 이렇게 이제 있을 때 우리가 차트를 만들 때는 지금 요만큼의 데이터를 블럭 설정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표 디자인에 보게 되면 차트 만들기라고 있죠. 차트 만들기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차트 데이터 편집하고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뜨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X 버튼 요것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차트가 지금 이렇게 생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차트를 이제 문제 그림처럼 나타나도록 우리가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일단은 우리 차트 모양부터 바꾸자고요. 우리 거는 묶은 세로막 대형 그 차트가 이제 기본값이라 묶은 세로막 대형으로 차트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는데 문제에서는 누적 세로막 대형으로 바꾸래요. 그러면 차트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 차트 종류 변경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면 되겠죠. 이곳에 들어가서 우리 세로막 대형 중에 누적 세로막 대형이 두 번째 이 차트요. 해서 두 번째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누적 세로막 대형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차트를 봤을 때 범례는 지금 오른쪽에 있는데 아까 문제 그림 봤을 때 이 범례가 아래쪽에 있었어요. 아래쪽에 있었으니까 요 범례 요거 이제 땅 하고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범례 속성 이곳으로 들어갈게요. 범례 속성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해주면 화면 오른쪽에 객체 속성하고 이렇게 창이 떠요. 그때 범례 위치를 여기서 이제 변경시켜주면 되겠죠. 해서 이 범례는 이제 아래쪽으로 가게 아래쪽 요것만 이제 찍어주고 객체 속성 얘는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면 됩니다. 그랬더니 범례가 이렇게 이제 아래쪽으로 이동이 됐어요. 그럼 이제 차트 제목 요거부터 이제 입력 좀 할게요. 그러면 차트 제목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제목 편집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그리고 문제 그림을 보고 똑같이 띄어쓰기까지 똑같이 해서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2번 환자 한 칸 띄고 질병 한 칸 띄고 비율 한 칸 띄고 추이하고 이렇게 돼 입력을 해 주면 되겠죠. 이런 글씨 입력할 때 오타가 안 나게 그리고 띄어쓰기 정확하게 해서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해 주시면 돼요. 이런 제목 입력할 때 제발 요 글씨들만 딱 입력해야 돼요. 이 뒤에다가 추이라고 쓰고 막 스페이스바 막 누르지 마세요. 그러면 이 빈 공백까지 하나의 문자로 이렇게 이제 들어간다고요. 이렇게 이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이런 거 틀려놓고 자기가 어디가 틀렸는지 모르겠대요. 그걸 찾아달래요. 그러면 저도 이런 거 찾을 때 엄청나게 힘들다고요. 왜? 눈에 보이는 걸 틀리면 쉽게 찾을 수가 있지만 이렇게 이제 빈 공백 띄어쓰기 한 거 이런 건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해서 이런 글씨를 입력할 때 맨 뒤에서 띄어쓰기 안 하게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차트의 제목을 입력했으면 혹시나 이 차트의 제목도 글자 모양 크기 이런 거 이제 변경시킬 수가 있겠죠. 해서 이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 보면 항목축하고 값축하고 범례 이 세 가지만 글꼴을 설정하라 그랬어요. 그럼 차트는 아니죠. 아니니까 이 상태에서 우리가 설정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차트 제목이 이렇게 이제 들어갔어요. 그리고 차트의 크기하고 위치하고 바깥 여백은 조금 이따가 마지막에 이제 설정할 거고요. 그리고 항목축, 값축, 그리고 범례
그러면 우리 이제 항목축이다 그럼 얘를 보고 얘기하고 우리 갑축은 얘를 보고 얘기하고 범례는 지금 얘를 보고 얘기하죠. 요 세 가지는 글꼴을 이제 9포인트로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항목축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글자 모양 편집 클릭이요. 그리고 글자의 크기만 9포인트로 빨리 바꿔주고 여기서 이제 설정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갑축 얘를 이제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글자 모양 편집 클릭이요. 그리고 글자 크기 9포인트로 빨리 바꿔주고 여기서 이제 설정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그리고 범례 얘도 이제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글자 모양 편집 클릭이요. 그리고 글자 크기 얘 이제 9포인트로 빨리 바꿔주고 여기서 설정해서 클릭이요. 이렇게 해주면 요 세 가지에 대해서 9포인트로 다 변경을 다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차트 계열색을 바꾸래요. 색상 조합 중에서 색 2번 요걸로 이제 바꾸래요. 그러면 차트 계열색을 변경시킬 때는 우리 지금 여기 이제 차트 계열색 바꾸기라고 있죠.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은 다음에 색상 조합이 지금 요 위에 거예요. 요 위에 거에서 두 번째 거요. 얘가 색 2번이죠. 색 2번 요거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색상이 싹 다 이제 변경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범례 위치 변경해라. 범례 위치는 아까 변경해줬죠. 그리고 데이터 레이블을 이제 표시하래요. 그때 레이블의 그 위치는 안쪽 끝에 그걸로 설정하래요. 그리고 눈금 선을 제거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눈금 선부터 제거하자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눈금 선이라는 거는 지금 얘네들 이 눈금 선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눈금 선들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하나를 땅 하고 이제 선택해주면 이 좌측에 이 우측에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 점이 생성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를 땅 하고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선이 제거가 돼요. 그럼 이제 데이터 레이블 요게 이제 문제 그림을 보고 어떻게 설정되는지 그거부터 확인부터 하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 위치에, 요 위치에, 요 위치에, 요 위치에 이렇게 이제 값들이 데이터 레이블의 값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요 위치 여기하고 여기만 데이터 레이블이 표시되게 해주면 되는데 이 초록색이 우리 이제 2025년의 그 데이터죠. 해서 초록색 요 막대기를 한번 클릭해주면 모든 초록색 막대기가 싹 다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데이터 레이블 추가 이곳에 있죠.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데이터 레이블이 싹 다 이제 다 들어갔습니다. 그때 레이블의 위치를 이제 안쪽 끝에 요걸로 이제 설정해 줘야 돼요. 우리 다른 거는 별로 티가 안 나지만 27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문제 그림과 비교했을 때 얘는 가운데 표시됐지만 문제 그림 보면 요 위쪽에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레이블의 위치를 바꿀 거니까 우리가 추가시킨 이 레이블 이런 숫자 값들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내가 추가시킨 이 레이블이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데이터 레이블 속성 이곳으로 들어가 주면 돼요. 해서 데이터 레이블 속성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개체 속성하고 이렇게 뜨는데 여기서 이제 레이블의 내용도 변경을 시켜줄 수가 있고 위치도 여기서 이제 바꿔줄 수가 있다고요. 그때 레이블의 위치는 이제 안쪽 끝에 요걸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안쪽 끝에 요것만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개체 속성 얘는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문제 그림과 똑같은 위치에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요 지상도 싹 다 이제 끝났죠. 그리고 표의 아랫단락에 이 차트를 배치시켜라. 이건 조금 이따가 할게요. 그럼 지금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게 크기하고 위치하고 바깥 옆에 요것만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차트에서 이렇게 이제 아무것도 없는 이런 부분을 한번 클릭을 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개체 속성으로 들어가 주면 돼요. 그래서 개체 속성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짜잔하고 뜨죠. 그때 너비하고 높이하고 크기 고정시켜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곳에 들어오자마자 탭 누르고 80, 탭 65, 탭 누르고 스페이스 바요. 이렇게 눌러주면 80에 65의 크기 고정까지 싹 다 이제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위치요. 위치는 여기서 이제 변경시켜주면 되겠죠. 그때 본문가의 배치는 자리 차지라는 걸로 하래요. 자리 차지가 요 두 번째 요 아이콘이죠. 요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가로는 단의 가운데 0mm, 세로는 문 단위에 0mm로 하래요.
세로는 문 단위에 0mm로 이미 돼 있으니까 그냥 놔두면 되고요. 가로는 단의 가운데 0mm로 하라는데 단의 왼쪽으로 돼 있죠. 요것만 우리가 이제 가운데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이렇게 이제 문제와 똑같이 이제 설정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치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깥 여백이요. 바깥 여백은 여백 캡션 요 탭에서 설정해 주면 돼요. 여백 캡션 이곳으로 가게 되면 바깥 여백을 여기서 이제 변경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위쪽 5mm다 아래쪽 7mm다 그렇게 되어 있죠. 해서 위쪽은 5mm다 아래쪽은 7mm다 하고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고 여기서 설정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이제 표 아래쪽에 이렇게 차트가 들어갔죠. 들어갔다고 해서 그냥 끝이 아니에요. 왜? 이 차트 자체를 표 아랫단락에 배치를 시키래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차트를 컨트롤 X 잘라내기 한번 해볼게요. 잘라내기를 이렇게 이제 해보니까 그때 커서가 표 뒤에서 깜빡깜빡 거리고 있죠. 그 얘기는 아까 우리 차트를 만들었을 때 표 뒤에 우리 차트가 들어갔다 그 얘기요. 문제에서는 표 아랫단락에 배치하라 그랬잖아요. 해서 차트를 만들었으면 무조건 컨트롤 X 차트를 잘라내게 하세요. 잘라내게 해놓고 표 아랫단락이 지금 여기에요. 여기다가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컨트롤 V요. 해서 차트를 만들면 무조건 잘라내게 했다가 다시 붙여넣기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차트를 정확한 위치에다 집어넣으면 표 뒤에 이렇게 이제 엔터 표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차트를 봤을 때 차트 뒤에는 엔터 표시가 없어요. 그리고 차트하고 이곳에 요 사이에 엔터 표시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엔터 표시가 없어야 정상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엔터 표시가 있는데 이거는 차트에서 위쪽 여백을 주면 위쪽 여백을 아까 5로 설정했기 때문에 이 엔터 표시가 보이는 거고 위쪽 여백을 0으로 설정하면 얘도 나타나지 않아요. 해서 얘는 이 엔터 표시는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트를 정확한 위치에 삽입을 하면 이제 차트 수정 끝이요. 그럼 이제 문제 그림 봤을 때 이제 차트 여기까지 이제 싹 다 끝났어요. 그 밑에 이제 보게 되면 지금 여기다 스타일 적용시켜라. 여기도 이제 스타일 적용시켜라. 다 해줬어요. 하이퍼링크 설정하고 각주 집어넣는 것도 다 해줬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 단 좀 보자고요. 자, 우리 오른쪽 단에 보니까 여기도 이제 스타일 적용시켜라. 아까 다 해줬죠? 여기도 스타일 적용시켜라. 다 해줬고 3번 밑에 그 아래쪽도 여기도 이제 스타일 적용시켜라. 다 해줬죠? 여기다 정각 기호 집어넣어라. 이거는 아까 전에 전부 다 입력이 다 끝난 거고 그리고 지금 이곳에 이제 스타일 적용시켜라 해서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이것도 싹 다 이제 다 해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하지 않은 게 우리 머릿말, 꼬릿말, 쪽번호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머릿말부터 좀 집어넣을게요. 머릿말은 보니까 맨 위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제목 집어넣어라, 머릿말, 날짜 집어넣어라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머릿말을 집어넣을 때 그때 이제 쓰는 단축키가 컨트롤 NH죠. 그리고 머릿말을 싹 다 이제 입력을 다 해줬으면 머릿말에서 또 빠져나가야 돼요. 빠져나갈 때 그때 이제 쓰는 단축키가 Shift하고 ESC요. 그럼 이제 우리가 머릿말을 집어넣을 때 그때 이제 커서의 위치요. 커서의 위치는 이런 표가 됐든 우리 차트가 됐든 이런 거에 근처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지 말고 마우스 커서를 우리 이제 이런 곳 아무것도 없는 이런 곳 있죠. 이런 곳에다가 이제 커서를 갖다 놓고 머릿말하고 꼬릿말을 만드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머릿말을 집어넣을 거니까 컨트롤하고 NH 요걸 이제 땅 하고 누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를 바로 땅 하고 눌러주면 머릿말 양쪽하고 이곳에서 이렇게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죠. 그러면 그때 이제 머릿말 그 내용부터 입력하자고요. 여기다가 의료 소식 한 칸 띄고 질병 예방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그 뒤에다 이제 날짜요. 2025점 한 칸 띄고 8점 한 칸 띄고 20점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이 제목과 이 날짜 그 사이에 이렇게 이제 커서를 갖다 놓고 우리가 탭키를 한 번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요 사이는 우리가 띄어쓰기 하는 게 아니라 탭키로 이제 구분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 머릿말 세부 지상을 보게 되면 우리 날짜는 탭 종류를 이제 오른쪽으로 해서 탭을 추가시키래요. 그때 탭 위치는 16.9cm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이거부터 바꿀게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Alt T를 땅 하고 누르면 문단 모양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뜨는데 이곳에 보면 탭을 설정할 수 있는 곳이 따로 있어요. 해서 탭 설정 얘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탭 종류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탭 종류는 오른쪽으로 하라 그랬죠? 오른쪽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탭의 위치는 16.9cm라 그랬어요. 지금 탭 위치를 여기서 입력해 줄 수 있는데 그때 단위가 포인트로 돼 있죠? 얘를 이제 단위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은 다음에 센티미터로 바꿔주고요. 여기다가 16.9 하고 직접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른쪽 탭 16.9cm 요거 이제 만들어 놓은 거를 우리가 추가시켜 주면 돼요. 해서 추가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탭 목록에 내가 지금 만든 게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설정만 땅 하고 눌러주면 우리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렇게 날짜가 오른쪽으로 이동이 돼요. 그리고 요런 이제 날짜를 입력할 때 맨 뒤에 점 있죠? 점이 있나 없나 정확하게 보고 똑같이 찍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제목에 대해서는 휴먼 고딕 10포인트 진하게 시안색으로 바꿔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제목이 지금 얘를 보고 얘기하죠. 해서 요만큼만 정확하게 블럭 설정해주고 Alt 에리어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글꼴 바꿀 거니까 휴먼 고딕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하고 엔터 눌러주고요. 그리고 글자 크기 바꿀 거니까 Alt Z 10 그리고 진하게 설정해라 라고 했으니까 Alt B 그리고 글자 색 바꿀 거니까 글자 색으로 들어간 다음에 시안 색깔이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시안색이 나왔고 그때 RGB 그 값을 보니까 66에 199, 241이 맞죠? 해서 요 색깔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설정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머릿말에 대해서 설정하고 다 끝났어요. 다 끝났으면 머릿말에서 빠져나가야죠. 빠져나갈 때는 Shift하고 ESC를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가 원래 커서를 갖다 놓은 그 위치로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되고 그때 맨 위를 이제 올라가 보면 이렇게 머릿말이 설정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머릿말 들어갔네. 그리고 바로 지나가지 말고 혹시나 오타가 있는지 혹시나 띄어쓰기 잘못한 게 있는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머릿말 끝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머릿말 설정할 거 다 해줬죠? 그럼 이제 우리가 꼬릿말 요거 이제 설정하자고요. 꼬릿말은 지금 이 내용을 이제 그대로 이제 입력해 주면 돼요. 그때 중간에 여기 이제 띄어쓰기 있고요. 여기 띄어쓰기, 여기 이제 띄어쓰기, 여기 이제 띄어쓰기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제 꼬릿말을 이제 집어넣을 때 그때 이제 쓰는 단축키가 Ctrl NH 머릿말과 똑같죠? Ctrl NH 눌러서 꼬릿말을 싹 다 이제 설정하고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가면 되니까 그때는 Shift하고 ESC를 땅 하고 눌러서 꼬릿말을 설정하고 빠져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꼬릿말을 집어넣을 때도 아까 이제 머릿말을 집어넣었던 그 위치 있죠? 여기다가 그냥 커서를 그냥 그대로 갖다 놓고 Ctrl NH 눌러주고요. 우리가 이제 꼬릿말을 바꿀 때는 Alt하고 F를 땅 하고 눌러서 꼬릿말 얘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누르면 꼬릿말을 이제 입력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뜬다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문제 그림을 보고 똑같이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대한의사협회지 한 칸 띄고 제20권 한 칸 띄고 우리 제15호 한 칸 띄고 가로 열어주고 2025년 한 칸 띄고 8월 이렇게 쓰고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글씨를 쓰고 나면 커서가 맨 뒤에서 이제 깜빡깜빡거리고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Shift 홈 이렇게 눌러주면 싹 다 이제 블럭 설정이 되죠. 그러면 맑은 고딕 10포인트, 진하게, 남색 50% 어둡게 요거 이제 설정해주고 가운데 정렬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Alt L을 눌러주고요.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맑은 한 칸 띄고 고딕하고 쓰고 엔터. 그리고 크기 바꿀 거니까 Alt Z 10. 그리고 진하게 할 거니까 Alt하고 B를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글자 색을 찍어서 우리가 남색이요. 남색 58에 60에 132 요 색깔이 맞죠? 요거 그냥 찍어주면 안 되죠. 왜? 우리는 남색 중에서 50% 어둡게 그 색깔 찾을 거예요. 해서 맨 밑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보니까 남색 50% 어둡게 그 색깔이 지금 요 색깔이죠. 해서 요 색깔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설정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가운데 정렬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Ctrl Shift C 이렇게 눌러서 우리가 가운데 정렬까지 시켜주면 끝이요.
그럼 이제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니까 Shift하고 ESC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원래 커서가 있던 그 위치로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됩니다. 그때 맨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꼬릿말이 들어간 걸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꼬릿말 끝이요. 그럼 이제 꼬릿말까지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넣어야 되는 게 우리 쪽번호 집어넣을 거예요. 쪽번호는 보니까 종이가 있을 때 우측 하단에 있고요. 줄표 넣기가 표시가 되어 있고 번호는 그때 2번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쪽번호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때 쓰는 단축키가 Ctrl NP요. 자, 그럼 이제 쪽번호 요거 이제 설정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이제 머리말 꼬리말 집어넣었으니까 이제 쪽번호 집어넣을 때는 컨트롤하고 NP를 따당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쪽 번호 매기기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떠요. 그때 번호의 위치요. 번호의 위치는 종이가 한 장이 있을 때 우측 아래요. 문제에도 번호 위치는 오른쪽 아래다 그렇게 나왔으니까 오른쪽 아래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번호 모양은 아라비아 숫자로 해라. 아라비아 숫자로 돼 있으니까 그냥 놔두면 되고 줄표 넣기를 선택해라. 줄표 넣기는 기본값으로 선택이 되어 있죠. 그냥 놔두면 되겠네요. 그리고 시작 번호를 지정해라. 시작 번호는 지금 1로 되어 있는데 요것만 2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쪽 번호가 다 들어갔습니다. 그때 맨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렇게 쪽 번호가 들어간 걸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마지막 지상까지 싹 다 처리를 다 해줬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문서가 작성이 됐으면 이 문서 내가 작성한 거 있죠? 요거랑 문제 그림이랑 맨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살펴보세요. 그냥 내가 작성한 걸 읽어보라는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작성한 거랑 문제 그림이랑 서로 비교해 가면서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그런 것들 확인하면서 한 번씩 쭉 읽어보라고요. 워드 실기시험을 보고 불합격한 그 비율을 보게 되면 왜 불합격을 하냐? 뭐 어떤 특정 기능을 몰라서 불합격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 본인이 시험 봐야 되는데 모르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시험 보기 전에 그걸 엄청나게 많이 연습하겠죠. 해서 특정 기능을 몰라서 불합격되기보다는 불합격한 사람의 거의 90% 이상은 오타, 탈자 때문에 불합격이 된 거예요. 오타나 탈자, 띄어쓰기 한 칸 잘못한 거 그런 거는 전부 다 이제 3점씩 감점이 됩니다. 근데 오타가 됐든 탈자가 됐든 띄어쓰기 잘못한 게 됐든 그런 것들이 만약에 7개가 발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한 개당 3점씩 감점이 되니까 37에 21에서 21점이 감점이 되겠죠. 그러면 100점에서 21점을 빼버리면 79점밖에 안 돼요. 우리는 80점 이상 맞아야 합격이 되잖아요. 해서 문서를 다 작성했으면 꼭 반드시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걸 쭉쭉쭉 읽어보면서 비교하면서 읽어보면서 오타가 있나 탈자가 있나 그런 것들 싹 다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 시험 시간이 30분이죠. 그 30분 안에 이렇게 이제 문제지랑 비교하면서 읽어보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30분 안에 끝나야 됩니다. 지금 이제 실전 모의고사 2회 풀고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 체크는 하지 마세요. 지금 이제 실전 모의고사 1회, 2회 딱 2문제 풀어놓고 벌써부터 30분 안에 끝내기를 바라는 거는 욕심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상관없으니까 평상시에 연습할 때도 실제 시험장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다 풀었으면 문제지랑 반드시 꼭 읽어보세요. 비교하면서 읽어보면서 오타, 탈자 전부 다 찾으셔야 돼요. 만약에 이제 실전 모의고사 이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채점을 해보니까 뭐 50점이 나왔어요. 40점이 나왔어요. 30점이 나왔어요. 상관없어요. 지금 몇 점 맞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뭐 빵점 나왔어요. 빵점 나오면 어때요? 이 모의고사 2회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연습하세요. 빵점 나왔네. 그리고 모의고사 3회 넘어가죠. 거기도 빵점 나와요. 또 4회 넘어가죠. 또 빵점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한 회차 문제를 그냥 한 번만 딱 풀어보고 지나갈 생각하지 말고 이 실전 모의고사 이외에 만약에 채점을 했더니 뭐 빵점이 나오든 30점이 나오든 40점이 나오든 50점이 나오든 점수가 몇 점이 나오든 나왔어요. 나왔으면 이 실전 모의고사 2의 문제를 또 빈 문서, 우리 빈 문서를 땅 하고 열어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작성하세요. 작성하고 나서 채점을 해보니까 이제 50점이 나왔어요. 그럼 또 어디가 틀렸는지 본인들이 찾을 거 아니에요.
찾아서 아 여기 틀렸었네, 아 이거 오타 났었네, 그런 거 이제 싹 다 이제 찾을 거 아니에요. 찾았으면 또 빈 문서 여세요. 빈 문서 열고 다시 작성하세요. 처음부터. 그렇게 또 문서를 작성해서 채점을 해보세요. 채점을 했더니 이번에는 뭐 80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한 번만 더 연습하세요. 그러면 이제 90점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실전 모의고사 2회를 한 번만 풀고 지나갈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냥 빈 문서를 열어서 문서를 처음부터 이제 싹 다 이제 작성하고 채점을 했을 때 90점 이상이 나올 때까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연습하세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실전 모의고사 2회 요 회차가 90점 이상 나왔죠. 그리고 나서 모의고사 3회로 넘어가 보세요. 그러면 모의고사 3회도 점수가 이제 잘 나옵니다. 그 상태에서 또 4회 문제 풀죠. 또 점수 또 잘 나와요. 근데 실전 모의고사 2회 이거 가지고 빵점 나왔네, 어디 틀렸지, 확인만 쭉쭉쭉 하고 그냥 모의고사 3회로 그냥 넘어가 버린다고요. 넘어가는 순간 또 점수 안 나와요. 그래서 워드 실기시험에 한 번에 합격하고 싶으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연습하세요.